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기능사, 전기 설비 3과목을 풀어볼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기본도 충실해질 거고, 실무도 충실해질 거고, 자격증도 쉽게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만치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치.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잠깐 이제 그 설명 문제 풀이에 앞서 제가 일단 이 문제를 전기 설비를 지금 처음부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 설비는 사실은 경험이 없으면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해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도 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해를 하고 풀면 되는데 전기기기나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실무 경험이 없어도 내가 해낼 수가 있지만은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이 없으면은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뭐 답은 외울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를 이해하게 되면 실무랑도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도 써먹을 수 있지만은 전기 설비가 사실은 뭐 공사에도 써먹을 수도 있고 감리에도 써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설비를 관리할 적에도 써먹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전기 설비는 제가 여기 사진이나 어떤 설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나중에 뭐 산업기사나 기사나 기술사나 기능장이나 이렇게 갈 적에 여러분들께서 되게 유리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 설명을 할 적에 보면은 답을 이렇게 문제 체크를 하지 않고 제가 계속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설명해 줍니다. 복습할 적에는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이제 50번, 51번 이제 문제를 나갈 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신다면은 어,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문제가 적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은 기능사 자격증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사진이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같이 이게 공부를 하신다면은 합격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지난 시간 49번까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번서부터 이제 오늘 문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삼상사선식 380 슬러시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선극에 접속되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중선선. 42번 플로어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지는가? 미만입니다. 몇 볼트 미만. 플로어덕트고요. 답은 2번입니다. 43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 설비는 우리가 소화 활동 설비라고 했죠. 44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플로어덕트 배선입니다. 45번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답은 1번 1.5m 이하. 금속관공사 같은 경우 2.0m 이하죠. 46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종별 접촉공사가 이제 없어졌지만은 제가 이 문제를 46번 문제 설명할 적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2번입니다. 46-1번 금속재 가요전선광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전선으로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한다. 안 되죠. OW 전선은요.
관공사에서 OW 전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7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답은 1번 부싱. 48번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류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답은 4번 진상용 콘덴서. 49번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 종단 접속할 경우 소정의 압축 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압착하는가? 답은 2번 2개소입니다. 오늘 이제 50번서부터 두 문제 또는 세 문제를 시간 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50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답이 2번입니다. 금속관 공사나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재 가해전선관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기 암기하세요.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통행하는 터널 내 전선로의 경우 저압 또는 고압일 때 배선은 애자사용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공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그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 공사를 전선로 공사를 할 적에 애자사용 공사 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해본 경험이 없어요. 보통 목조 공무를 할 적에 애자사용 공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51번 변압기 중성점에 2종 적지 공사를 하는 이유. 여기서는 이제 2종만 빠지면 이 문제는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종을 빼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2종이라고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점에 접지를 하는 이유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좀 요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능사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수준까지요. 사실 이 문제는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고조압 혼촉 방지는 그 접지의 목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접지를 했다고 혼촉 방지가 됩니까? 혼촉 시 대지전이 상승이 목적인 거면 혼촉 시 문제가 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고조압 혼촉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접지를 한다고 사실은. 근데 여기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4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조압 혼촉 방지라고 선택하셔도 되지만은 여기 제가 암기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요게 정답이에요.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 혼촉 시 대지 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차 측 중성점에 접지를 한다. 그래서 혼촉 시라는 말이 사실 더 정확한 말이에요. 혼촉 시. 이거를 다 묶어 갖고 고조압 혼촉 방지라는 거로 출제자가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내는 거는, 이렇게 보기를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거는 전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 변압기 제조업체에 있었던 사람은 야, 이거 혼촉 방지? 접지를 혼촉 방지 한다고 해? 아니면 여기 혼촉 방지 판을 부착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거를 알고 이 문제를 좀 푸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중선점 접지공사의 목적에 대해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선점 접지공사는 이제 산업기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기능장애나 기술사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구를 가지고서 이해도 안 되는 문구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네 가지만 그냥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기능사로서는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선로 및 기기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전압의 경감,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의 동작 확실. 그래서 접지에 여기 제가 사진을 싱글 라인에 있는 단선도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그 도면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요. 보호계정기 동작을 이제 확실히 한다 해갖고 제가 옆에다가 접지의 저항을 고저항을 넣냐 저저항을 넣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지가 계정기 동작이 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저항 접지를 하면은 거의 비접지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저장으로 하면은 너무 이게 보호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다 보니까는 끊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제 솔로를 계전기가 작동해서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차단기를 트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요거 뭐 잠깐 뭐 나온 길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도면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도면이에요, 도면. 우리 전기 기능사도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마크는 여기 이렇게 뭐 구름 위에 이렇게 크라우드 마크처럼 되어져 있는데 여기 위는 1차고 밑에는 2차입니다. 이거를 프라이머리 사이드 1차 측을 2차 측을 세컨더리 사이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측, 2차 측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압측, 저압측이라고도 해요. 현장에서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실무자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1차 측은 보통 우리가 델타 결선을 하는 편이고 2차 측은 Y 결선을 해요. 왜냐하면 Y 결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상 전압을 얻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압기에 이제 사양이 여기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XFMR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이 네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LT 뭐 001 뭐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이제 판넬 번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00/2260 이렇게 KVA 돼 있고 AN/AF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좀 생각하고 봐보셔야 하는 게 1700이라는 거는 잔행식 용량인 거고요. 그 다음에 2260, 그러니까 2260kV 같은 경우는 강제 냉각을 했을 경우의 용량입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같은 경우 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모든 제한은 열에 의해서 전기 같은 거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잔행식 용량이라도 1700까지밖에 못 쓰는 거를 팬을 달아서 강제 냉각을 해서 우리가 2260 kV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kVA는 이제 변압기 용량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팬을 이용한 냉각 방식, 강제 냉각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드에 보면은 IC 코드에 보면은 그 잔행식 용량의 1.33배 팬을 달아서 하는 경우 1.33배까지 용량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르더라도 1700kV에 1.33배를 하면은 2260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팬을 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네. 근데 우리가 이제 쿨러 타입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는 1.66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밑에 AN/AF 밑에 보면은 6900 슬러시 480 빼기 277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칭전압 같은 경우는 6600 kV가 있지만은 69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수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 사업법으로 묶여져 있는 특수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손해용 전원으로 해서 6900을 씁니다. 그리고 480 빼기 277은 이걸 보고서 480에 빼기 277이니까는 480에서 277을 빼야 되네. 그게 전압이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480으로는 우리가 삼상 전원을 쓸 적에 480V라는 거고 단상 전원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277V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파이 하고 60HZ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삼상이라는 뜻이고 3파이는 단상 같은 경우
파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파이라고 읽진 않고 이거는 3이면 삼상이네, 1이면은 단상이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형 주파수는 우리가 60Hz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교류는 우리가 60Hz를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 50Hz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Z, 여기 밑에 Z가 있죠? 이 Z 같은 경우는 5.75%로 되어 있는데,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턴스를 의미를 합니다. 변압기는 우리가 이제 코어라는 이제 규소 광판으로 된 이제 그 코어가 있고요.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이 결론은 많이 감기게 되고, 상간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변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코일에 대한 저항과 이제 상간 간격에 의한 그 간격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5.75%라는 게 이제 그 변압기의 임피던스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나중에 뭐 전압 변동률이나 뭐 전압 강화나 아니면은 우리가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큰 변압기를 해석할 적에는 TR 그 과도 안정도 해석을 할 적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약간 이제 기능사로서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설계를 해보거나 이제 플랜트에 이제 뭐 일을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고민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좀 51번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이 잘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알지도 모르고 외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싱글라인 도면에 보면은 단선도에 보면은 2차 측에 보면은 우리가 접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저압 혼촉 방지라는 답이, 일단은 뭐 이 답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가장 흡사한 답이기 때문에 4번이라고 한 거고, 요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제조사 측면에서 보면은 저감자를 하게 되면은 변압기 제조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접지했고,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개 이렇게 감아 놓은 거는 CT, 우리가 계기형 변류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300대 5는 이제 변류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 문제는 좀 길게 설명했는데 넘어갈게요. 답은 4번이에요. 52번. 어느 가정집에 400W LED 등 10개. 제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이제 기능사 공부를 할 적에는 LED 등이라는 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저기 형광등이 아니라 이제 LED 등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사실 LED 등 많이 쓰는 것 같죠? 아파트 기본 설계할 적에 다 형광등 아직도 쓰고 있어요. 뭐 삼파장이나 뭐 T5 뭐 이런 것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도 LED 등으로 제가 다 갈아드렸고요. 근데 저희 집도 LED 등으로 다 갈았어요. 전기 요금 절감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400W LED 등 10개, 그 다음에 1kW 전자레인지 1개, 그리고 100W 컴퓨터 세트 2대, 1kW 선풍기 1대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LED는 5시간이라는 걸 주어졌어요. 전력량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와트 아워, 그러니까 와트로 물어봤을 적에는 와트 아워라는 게 전력량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트면은 그냥 전력이지만은 그 뒤에 단위가 와트, 그 아워가 붙으면 H가, 소문자 H가 붙으면은 전력량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30분, 컴퓨터는 5시간, 세탁기는 1시간이라면 1개월, 한 달 30일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요거 1일 전력량을 가지고서 곱하기 30일을 해야지 한 달 전력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량이 이렇게 들어갔죠.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전기 문제를 볼 적에
단위 변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뭐 기계 쪽에 있는 단위 변환보다는 사실은 전기 쪽의 단위 변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변환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수량, 여기 등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량 곱하기 시간. 그래서 와트 또는 단위에 따라 킬로와트로도 주어진다라고 제가 일단 했어요. 그래서 각각 부하별로 우리가 이렇게 40와트 하나만 해볼게요. 40와트 LED 10개죠. 10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LED 같은 경우 5시간 사용했어요. 5시간. 그래서 5시간 적었고, 그 다음에 1kW는 제가 일단 와트로 그냥 환산을 했어요. 1kW는 킬로와트가 붙으면 1000이에요. 메가와트가 붙는 건 10의 6승이기 때문에 이제 10의 6승, 공이 이제 6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트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한 대 곱하기 시간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30분이기 때문에 0.5시간. 그리고 2분의 1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분은. 컴퓨터는 이제 100와트 2대기 때문에 수량 2대, 그 다음에 5시간, 컴퓨터 5시간,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세탁기 1kW이기 때문에 제가 와트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한 대고 1시간, 그래서 1.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500와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개월 30일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1개월 30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력량의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력량의 30을 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4500와트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135,000와트 아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위가 여기 전력량의 단위가 어때요? 킬로와트 아워죠. 그러면은 2번에서 구한 요 값에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135kWh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135kWh.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은, 이게 자세하게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기능사는 그래도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종이에 적어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은 계산이 제 손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한 거는 머리가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한 거는 눈으로 본 문제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이제 외우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 못 풀 수가 있는, 이제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종이에다 쓰면서 공부하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건한데요. 제가 실제 경험해 본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이제 뭐 51번 문제랑 52번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24분이 갔는데요.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 푸는 방법 간단히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설명하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풀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하시고 외워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실무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저기 고참들이, 야, 이거 부하 설비 이렇게 로드 리스트, 부하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거 30일 시간 이렇게 쓴다고
이제 그 가정해서 한번 전력량 한번 계산해 봐. 아니면 이 전력량이 많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해봐. 줄일 수 없는 게, 절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공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뭐야, 아파트 단지 여건에 맞춰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무에 쓸 수 있고, 이런 수치들, 와트 뭐 50와트로 바꿔도 되고 2kW로 바꿔도 되고, 이건 변형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30일 전력량을 계산했는데, 이거 두 개나 세 개를 주고서 더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응용이 돼서 나오더라도 이 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2번까지 이제 설명하고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